사용시험 배움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 할 것은 방향 도함수거든요. 영어로는 Directional Derivative라고 해가지고 특정한 방향을 주어졌을 때 그쪽 방향으로 도함수가 어떻게 되어지겠는가, 그것에 대한 문제가 되어지겠습니다. 이번 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개를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수업을 들을 수 있냐 없냐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냐면은 이 수식 있죠. df라는 것은 파샬 f 오버 파샬 x dx 플러스 파샬 f 오버 파샬 y의 dy, 이 수식을 딱 보고 이게 무엇인 줄 잘 알겠다 하신 분들은 이번 수업을 지금부터 계속 저랑 같이 해 가시고, 이것 봐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은 지금 제가 얘기를 한 두 개의 수업을 듣고 오셔야 됩니다. 일단은 파샬 f 오버 파샬 x 또는 파샬 f 오버 파샬 y, 이것 자체가 뭔 뜻인지도 모르신다는 분들은 이쪽을 클릭하셔서 먼저 이 편미분에 대해서 알고 오십시오. 두 번째, 이것은 f에 대한 전미분이거든요. 이 전미분이 왜 z=f의 x, y라는 이 함수 형태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지는가, 이것을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여기를 클릭하셔서 보세요. 지금부터서는 그 강의 두 개를 들어서 이해를 했다라고 가정하고 방향 도함수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복습을 약간 하겠습니다. 자, z=f의 x, y라는 두 개의 독립변수를 가진 함수가 있다. 이럴 적에 실례로 독립변수 두 개를 갖는 가장 좋은 일상적인 경우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기 방 있죠? 자기 방은 평면으로 근사할 수 있죠? 자기 방 어떤 지점에서 온도가 얼마인가, 그런 것을 알려고 할 적에 어떤 지점을 선택을 할 적에는 직각좌표계 x, y라는 두 개의 좌표가 필요하죠. 또 어떤 경우에 두 개의 독립변수가 필요한 함수가 있을까? 고등학교 때 상태방정식 배웠잖아요. PV는 nRT. 그럴 적에 압력 P는 V분의 nRT잖아요. 기체의 몰수가 일정하다고 했을 적에 P는 무엇과 무슨 함수예요? 부피와 온도 함수가 되어지잖아요. 그러한 경우에서도 독립변수가 두 개인 함수 형태를 구경하는 것이 되어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독립변수가 두 개인 함수에 대하여 이러한 x, y, z 좌표상에 그래프를 나타낸다고 할 적에 이 그래프는 표면이 되어집니다. 표면이 surface. 왜 표면이 되어지느냐 보십시오. 독립변수가 x, y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y 평면이 바로 정의구역이 되어지죠. 이 정의구역 각각의 값에 대하여 함수 f의 xy 값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것을 플로트 해 놓은 것이 바로 모든 정의구역의 점에 대한 이 표면의 점들이잖아요. 고로 독립변수가 두 개인 함수를 3차원 공간상에다 그렸을 적에 그것은 표면이 되어진다 그 말이야. 이때 파샬 f 오버 파샬 x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쓰이는 것입니까? y는 고정시켜 놓고 x에 따라서 함수 f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것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것이죠. 또는 변화율이죠. 그것의 기울기를 그리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어디에서? P0점에서 그 접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것이 바로 P0점에서 파샬 f 오버 파샬 x라는 기울기가 되어지겠죠. 그리고 파샬 f 오버 파샬 y 같은 경우는 x는 고정시키고 y를 변화시켰을 적에 그 기울기잖아요. 즉 말해서
이 그래프, 파란 그래프에 대한 P0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쯤 되어지겠죠. 고로 여기에다가 접선을 끄면 되겠지요. 그 접선을 이렇게 끄어 보겠습니다. 이럴 적에 DF라는 것이 전미분인데, 이 전미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앞에 나와 있는 전자가 전체, 즉 토탈 데리버티브라고 해가지고 모든 독립변수들을 다 변화시켰을 적에 함수 f가 얼마나 변화되겠는가, 그걸 나타내는 것이 전미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df라는 것은 x가 dx만큼 변하고 y가 dy만큼 변했을 적에 함수 f는 df만큼 변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df만큼 변하는 그 양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계산을 해 놓은 식이 바로 우변입니다. 그 변하는 정도를 정확히 알려다 보니까 무엇이 튀어나왔습니까? 편미분이 튀어나왔죠. 이때 x가 dx만큼 변하고 y가 dy만큼 변할 적에 위치의 변화량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봅시다. 즉 여기 있는 P0점이 살큼 변한다면은 함수 f가 얼마나 변하겠는가, 그것에 대한 답을 해준 것이 이 수식이라고 했어요. 좀 전까지 했던 것은 앞 시간에 했던 것을 대충 복습한 것이고, 지금부터가 이번 시간은 본격적인 내용이야. 자, 이 삼각형 하나 그려놓고 위에다가 화살표 하나 그려 놓았잖아요. 이것을 그레디언트라고 해요. 간단하게는 델 연산자라고도 해요. 델 연산자. 이 델 연산자를 어떻게 정의를 해 놓았냐면은 x cat 파샬 오버 파샬 x 플러스 y cat 파샬 오버 파샬 y, 그렇게 해 놓았지요. 그런데 이것 자체로는 아무런 뜻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른바 연산자라고 하는데, 이 연산자라는 것을 어떤 스칼라 함수 f에다가 작용했다고 합시다. 독립변수가 두 개인 스칼라 함수 f에 이 델 연산자가 작용했다라고 가정하자 그 말이야. 그러면은 스칼라 함수 f에 델 연산자가 작용한 그것을 어떻게 정의를 해주냐면은, 보세요. 이건 정의야. 자, 그레디언트 f는 x cat 해놓고 파샬 f 오버 파샬 x 플러스 y cat 파샬 f 오버 파샬 y,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정의를 했고, 이 델 연산자가 독립변수가 두 개인 스칼라 함수 f에 작용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것을 이런 식으로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x가 dx만큼 변하고 y가 dy만큼 변했을 적에 이 함수 f 변화량 df가 이렇게 되어진다고 했죠. 이렇게 되어진 것을 다른 형태로 적어줄 수가 있거든요. 즉 그레이드 f라는 것이 이렇게 되어지고, dr 이것은 dx의 x캡 플러스 dy의 y캡,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레이드 f 벡터는 이것이야. 그리고 dr 벡터는 이것이야. 그러면은 그레이드 f하고 dr 벡터하고 서로 스칼라 프로덕트를 해줬어. 스칼라 프로덕트를 해준다 그 말은 같은 성분끼리 곱해준다 그 말이죠. 고로 그레이드 f x 성분은 파샬 f 오버 파샬 x이고, 또 y 성분은 파샬 f 오버 파샬 y단 말이야. dr x 성분은 dx이고 dr y 성분은 dy가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성분끼리 서로 곱해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렇게 되어지죠. 파샬 f 오버 파샬 x dx 플러스 파샬 y 오버 파샬 f dy, 그렇게 되어져. 무엇이? 그레이드 f 다트 dr 벡터가, 고로 그레이드 f 다트 dr 벡터가 결국은 뭐예요? df잖아요.
즉 말해서 함수 f 변화량은 변화는 변화일지라도 독립변수 전체가 변하게 되어지는 그 변화이기 때문에 전미분이라고 그러니 df는 그레이드 f 닷트 dr 벡터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이 dr 벡터의 방향은 dx의 x캡 플러스 dy의 y캡 그것을 크기로 나눠주면 되죠. dr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루트 dx의 제곱 플러스 dy의 제곱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if 만약에 dr 벡터 있죠. 이 dr 벡터 이것이 방향이 u캡 방향이고 크기가 h이다. 이렇게 되어졌다고 가정한다면은 여기서 dr 대신에 h의 u캡 이것을 대입을 해 보면은 h를 좌변으로 넘겨버리면 df 나누기 h는 그레이드 f 닷트 u캡 그렇게 되어지죠. 파샬 f 오버 파샬 x를 구하기 위해서 y는 고정시키고 x만 변화시켜 가지고 그 기울기를 구했잖아요. 즉 말해서 이 빨간 거 이거 기울기가 뭐요? 파샬 f 오버 파샬 x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또 한편으로 이거 기울기는 어떻게 될까? 파샬 f 오버 파샬 y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방향 도함수 즉 디렉셔널 데리버티브가 무엇을 나타내는 말인가 그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는 파샬 f 오버 파샬 x 구분 법을 알았고 또 파샬 f 오버 파샬 y를 구분 법을 알았잖아요. 파샬 f 오버 파샬 x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쪽을 따라서 이 함수 변화율을 구했잖아요. 파샬 f 오버 파샬 y는 이쪽을 따라서 함수 변화율을 구했잖아요. 그런데 방향 도함수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변하는 방향을 내가 마음대로 정해주는 거야. 즉 말해서 여기 어떠한 함수가 있다라고 하자. 이 함수는 물론 이변수 함수야. 이변수 함수가 이렇게 있어. 지금 이 파란색이 바로 그래프 함수값이야. 그러면은 이쪽을 P0점이라고 잡겠어. 고로 P0점에서 함수값은 F의 P0가 되어지죠. 그리고 함수값을 정의구역 XY 평면에서 변하게 하려고 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면은 바로 이쪽 방향, U 방향이야. 여기서 이 크기 자체를 H라고 봤을 적에 이 빨간 벡터 이것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H의 U캡 그렇게 되어지죠. 이 U캡이라는 것이 내가 이 함수 변화를 보는데 정의구역을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키면서 볼 것인가 고로 P0 지점부터 P점까지 정의구역 XY 좌표를 변경시켜 주겠다 그 말이야. P0점은 XY 평면상에서 X0, Y0점이요. 그 다음에 P점이란 것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변했단 말이야. 이렇게까지 변했다면은 이 P점 좌표는 어떻게 되어질까? 여기 X좌표에다가 H의 U캡 벡터의 X좌표를 대주면 되어지죠. 그리고 여기의 Y좌표에다가 H의 U캡의 Y좌표를 대주면 되어지잖아요. 무엇이? 이 P점의 XY 좌표가. 그러면 보세요. 이 P점의 X좌표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P0의 X좌표 X0에다가 여기서 U캡 있죠. U캡이란 것은 단위 벡터죠. 그 단위 벡터 U캡을 어떻게 내가 가정을 할 것이냐면은 A의 X캡 플러스 B의 Y캡 그렇게 가정을 할 거야. U캡의 크기가 1이기 때문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얼마요? 1이요. 내가 함수 변화율을 구하긴 구하려는데 내가 정해준 방향으로 변하는 독립변수에 대해서
함수 f 변화율을 보겠다라는 것이 방향 도함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독립변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방향을 이 x축으로부터 세타로 잡았어. 그러면은 u벡터의 크기가 1이기 때문에 a라는 것은 코사인 세타가 되어지고 b라는 것은 사인 세타가 되어지죠. 왜 그런가 보세요. 이것을 u캡이라고 했을 적에 이렇게 보세요. 자, 이쪽으로부터 이 각도가 세타라고 했죠. 지금 이렇게 세타. 그렇기 때문에 u캡의 x성분은 이게 크기가 1이기 때문에 x성분은 코사인 세타가 되어지고 u캡의 y성분, 이쪽이 지금 y축이죠. u캡의 y성분은 사인 세타가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P0점을 x0, y0로 놓는다면 이 P점은 x0 플러스 ha, y0 플러스 hp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럴 적에 방향 도함수는 어떻게 정의해 주느냐 보세요. f 변화율을 보긴 보겠다. 그런데 그 변화율은 독립변수들을 어느 쪽으로 변화시켜주면서 보겠다고? 이 u벡터 쪽으로 변화시켜주면서 함수 변화율을 보겠다. 고로 f 변화율을 보긴 보되 u 방향으로 변화시키면서 보겠다. 그래가지고 앞에다가 라지 d자를 적어줍니다. 그러면 이것은 u 방향으로 함수 f 변화율을 보겠다 그 말이야. 이것이 바로 방향도함수 표시 방법이야. 그러면 방향도함수 표시 방법을 이렇게 했다면은 구체적인 계산 정의는 어떻게 하느냐? 리미트 해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벡터 크기가 무엇이라고 했어? h라고 했죠. 그런데 독립변수가 변하기 전의 함수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고로 이 관계를 여기에다가 그대로 적어가지고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du의 f는 리미트 h가 저리로 갈 적에 h분의 이 P점에서 함수값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P점의 좌표가 x0 플러스 ha, y0 플러스 hb이기 때문에 여기 P점에다가 x0 플러스 ha, y0 플러스 hp 그것을 대입해 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함수 f 해놓고 P0 값은 x0, y0 이것이 바로 방향도함수 계산 정의식이야. 좌측에 있는 것은 방향도함수 표시법이고 이 표시법에 의해서 방향도함수 계산식은 이렇게 정의를 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일단은 이 식만 갖고 한번 봐봅시다. 만약에 이 u캡 즉 변하는 방향을 x방향으로 잡았다. 그 말은 이 u벡터의 방향이 이쪽 x축을 향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적에는 이 수식으로부터 a는 1이 되어지고 b가 제로가 되어지죠. 왜? 이 u캡이 이쪽을 향하고 있으면 세타가 뭐예요? 제로잖아요. 세타가 제로이기 때문에 a는 1, b는 제로. 고로 a는 1, b는 제로이기 때문에 이 방향 도함수를 다시 적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d 해놓고 여기서 u는 변하는 방향이에요. 여기서는 x방향이 되어지기 때문에 d 해놓고 x 해놓고 f 이렇게 났단 말이야. 이것은 자 리미트 h가 들어갈 때 그대로 놔두고 h분의 그대로 놔주고 f에 a가 1이죠. 그렇기 때문에 x0 플러스 h, y 제로 그렇게 되어지죠. 왜? b가 제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 적어줬어. 이것의 정의가 지금 뭐하고 똑같습니까? 바로 이거하고 똑같죠. 파샬 f 오버 파샬 x하고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던 파샬 f 오버 파샬 x 또는 파샬 f 오버 파샬 y 같은 경우는 방향 도함수 특별한 경우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 방향 도함수를 구할 적에 변하는 방향을 x축으로만 변하게끔 잡아준 것이 바로 무엇이 된다고? 파샬 f 오버 파샬 x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과 유사하게 만약에 if 이 u 캡 이것이 y 방향이다. 즉 u 캡 이퀄 y 캡이라면 a는 0, b는 1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럴 경우에 D 해놓고 U 캡 방향이 Y 방향일 적에 D의 Y의 F 이것은 리미트 H가 들어갈 때 그대로 적어주고 분모 H 적어주고 여기에서 A 대신에 0, B 대신에 1 대입해주면 이렇게 되어지죠. 이 수식 자체가 무엇에 대한 정의식입니까? 이것은 바로 파샬 F 오버 파샬 Y 그렇게 되어지죠. 이처럼 방향 도함수는 지금까지 했던 파샬 f 오버 파샬 x, 파샬 f 오버 파샬 y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버리죠. 방향 도함수를 계산은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정의는 해줬잖아요. 이 정의를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풀어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리미트 h가 0로 간다는 것이 붙어져 있어야 되는데 잠깐 생략했어요. 칠판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러면 h분의 이것은 h분의 1 해서 끄집어내 놓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이것하고 이것은 그대로 여기에다가 적어줬어. 이것이 이것이고 이것이 이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을 한 번은 빼주고 한 번은 더해줬기 때문에 좌변하고 똑같죠. 그러면은 먼저 이걸 한번 고려해 봅시다. 이걸 그러면은 리미트 h가 0로 간 거 이제 적어줬어. 그 다음에 이쪽에가 h분의 1이죠. h분의 1인데 여기에다가 a를 곱하고 그 앞에다가 a를 곱해주면은 서로 약분이 되어지니까 똑같죠. 이것은 이거 그대로 적어줬고 이거 그대로 여기에다가 적어줬어. 그 다음에 이 뒷부분도 여기에다가 그대로 그 밑에다가 지금 해줬어. 요 밑에다가 리미트는 그대로 이쪽에다가도 적용시켜주기 때문에 리미트 h가 0로 간다 그거 해줬고 h분의 1 있죠. 여기에다가 h 적어주고 여기에다가 b 곱해주고 여기에다가 b 곱해줘도 상관이 없죠. 이것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그 미분법 공식하고 똑같잖아요. 일단 여러분들 이것부터 한번 보세요. 뒤에 y0 플러스 hb y0 플러스 hb y좌표가 같죠. y좌표가 같은 상태에서 이 h를 지금 0로 보내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h를 0로 보내줘 버리면은 일단은 뒤에 똑같은 부분이 있죠. 즉 y0 플러스 hb, y0 플러스 hb 같은 경우는 h를 0로 보내줘 버리면 없어져 버려도 되죠. h를 0로 보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쪽에가 HA가 있고 이쪽에가 HA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미분법 공식 그 자체죠. 왜? HA를 델타 X로 둬보십시오. 그러면 리미트 델타 X가 0로 갈 적에 F의 X0 플러스 델타 X, Y0 빼기 X0, Y0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전미분 할 적에 다 했으니까 제가 간단히 넘어갈게요. 고로 이 앞에 있는 A 그대로 적어주고 이것에 대한 것은 Y는 고정시켜주고 X만 변화시켰기 때문에 F에 X 해놓고 X0, Y0 그렇게 해줘도 되죠. 그 다음 플러스 이것은 X0가 똑같은데 Y0 쪽만 Y0에서 Y0 플러스 HB로 바뀌어졌잖아요. 그런데 분모에도 HB가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B는 그대로 적어주고 이것은 X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F 해놓고 Y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갖고 X0, Y0 그렇게 되어진다. 지금 F의 X 이 뜻이 뭔 뜻이요? 파샬 F 오버 파샬 X 그 뜻이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파샬 F 오버 파샬 Y 그 뜻이요. 지금 현재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방향 도함수죠. 즉 디렉셔널 디리버티브란 말이야. 디렉셔널 디리버티브를 어디서 구했습니까? x0, y0 점에서 구했단 말이야. 이제 x0, y0를
특정한 x0, y0로 이제 한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점으로 확대시키겠다. 그러면 x0, y0 대신에 xy를 대입해주면 되어지죠. 다시 한번, 지금 현재 이 방향 도함수는 특정한 점 x0, y0 거기에서 구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특정한 점 x0, y0를 일반적인 점으로 확장시키려면은 x0, y0 대신에 x, y를 집어넣어 주겠다 그 말이에요. 즉 말해서 p0점 x0, y0 대신에 p점 x, y를 대입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대입을 하고 나면은 이것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형태가 어떤 형태요? 그래드 f 닷트 u 캡 그렇게 되어지죠. 아까 이 형태가 df인데 df가 그래드 f 닷트 dr 그렇게 되어진다고 했잖아요. 이때는 dr이 되어지는 이유가 dr 벡터가 dx의 x캡 플러스 dy의 y캡 이렇기 때문에 dx가 얘가 곱해주고 dy가 얘가 곱해졌기 때문에 이쪽이 닷트 dr 그렇게 되어지는데, 여기에서는 뭐예요? dx, dy가 곱해진 것이 아니고 뭐가 곱해졌습니까? a와 b가 곱해졌잖아요. 그런데 a와 b는 뭐예요? u 캡 x 성분, u 캡 y 성분 그렇게 되어지죠. u 캡 x 성분은 a, u 캡 y 성분은 b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드 f 닷트 u 캡 그렇게 적어줄 수 있다 그 말이야. 고로 여기서 f의 x 대신에 파샬 f 오버 파샬 x를 집어넣고 a는 그대로 적어주고 플러스 f의 y 대신에 파샬 f와 파샬 y 집어넣어주고 b 그대로 집어넣어주면은 이것 자체가 무엇이 된다고? 그래드 f 닷트 u 캡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제 실내 문제를 풀어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좋을 거예요. 자, 이그젠플로서 f의 x, y가 x의 제곱 플러스 4xy 마이너스 y제곱일 때 u 캡 이것이 x축과 3분의 파이 각을 이룰 적에 du의 f의 1,4 값은 어떻게 되어지겠는가? 일단은 이 말 뜻이 무슨 뜻인지 해석부터 해야 되겠지요. 자, f의 xy가 이렇게 정해졌어. u 캣이라는 것이 x축과 3분의 파이 각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u 캣 그 방향으로 이 함수를 살큼 변화시킬 적에 그 변화율이 어떻게 되어지겠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즉 1,4라는 이 점에서 함수 f를 u 방향으로 살큼 변화시켰을 적에 그 변화율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 말이죠. 그러면 봅시다. 자, f의 x, y는 이렇게 되어져 있고 u 캣이라는 것이 x축과 3분의 파이 각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고로 u 캣의 x 성분은 a, y 성분은 b 그것만 구하면 금방이죠. x축과 세타 각을 이룰 적에 a라는 것은 코사인 세타, b라는 것은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이 식으로부터 a라는 것은 코사인 3분의 파이가 되어지죠. 코사인 60도는 2분의 1,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u 캣을 구하면은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기 때문에 2분의 1의 x 캣 플러스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의 y 캣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이 공식을 그대로 갖다 쓰겠습니다. 먼저 파샬 f 오버 파샬 x를 구해야 되겠지요. 그러면은 이 수식을 x로 편미분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2x 플러스 4y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2x 플러스 4y 적어주고 그 다음에 a에 해당되는 것이 뭐예요? 여기서 2분의 1이지요. 고로 2분의 1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파샬 f 오버 파샬 y 그걸 구해야 되어지죠. 그러면 이 식을 y로 편미분하게 되어지면은 4x 마이너스 2y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4x-2y 적어주고 그 다음에 b를 곱해줘야죠. b라는 것은 2분의 루트 3 이렇게 곱해준다. 이래 가지고 여기 xy점에다가 무엇을 대입한다? f가 1,4인 점에서 그 방향도 함수를 구해라고 했기 때문에 x 대신에 1, y 대신에 4 대입하면 되죠.
고로 요 수식에서 9 마이너스 2 루트 3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 한번 봐볼까요? 점 1,2에서 4의 x캡 플러스 3의 y캡 방향으로 f의 xy가 2x 플러스 4y의 제곱으로 정의되어졌을 적에 이것의 도함수는 어떻게 되어지겠는가 그 말이야. 어디에서? 점 1,2에서 어떤 방향으로? 4의 x캡 플러스 3의 y캡 방향으로 함수가 변할 적에. 자, 그러면 그 공식 그대로 한번 적어 봅시다. 자, du의 f라는 것은 이것을 씁시다. 먼저 a, b부터 구합시다. a, b라는 것은 함수 f가 변하게 되어질 방향을 나타내는 단위 벡터들의 성분들이죠. 이 벡터의 방향으로 향한다고 했죠. 고로 이것을 단위 벡터로 고쳐가지고 a와 b를 구해야 되죠. 고로 4의 x캡 플러스 3의 y캡 이것을 단위 벡터로 고치면 U 단위 벡터는 4의 x캡 플러스 3의 y캡 해놓고 이것을 크기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루트가 있으니까 4제곱 플러스 3제곱은 5가 되어지죠. 고로 이것은 5분의 4의 x캡 플러스 5분의 3의 y캡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A라는 것은 5분의 4, B라는 것은 5분의 3 그렇게 되어지죠. A, B는 구했기 때문에 이제 파샬 F 오버 파샬 X를 구하면 되어지죠. 이것을 X로 편미분하면 2죠. 고로 2 적어놓고 그 다음에 A 5분의 4 곱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F를 Y로 편미분했죠. 이것을 Y로 편미분하면은 8Y가 되어지죠. 8y 해놓고 그 다음에 b를 곱해주죠. b는 여기서 5분의 3 이렇게 되어지는데 문제에서 점 1,2라고 했기 때문에 x 대신에 1, y 대신에 2 대입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x는 없고 y 대신에 2 대입해 보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독립변수가 2개인 경우에 대하여 방향도함수를 정의를 했고 계산을 해봤단 말이야. 그러면은 독립변수가 3개인 경우에 방향도함수는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독립변수가 3개나 되는 함수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가장 좋은 예로 자기 방 안의 온도는 독립변수가 3개가 되어지죠. 아까 방 바닥의 온도 같은 경우는 바닥이 평면이기 때문에 XY 좌표 2개만 필요했잖아요. 그런데 방 바닥뿐만 아니라 방 위 이런 공간에서도 온도를 구하라 그러면은 그때는 좌표가 몇 개 필요해? 평면에서 XY 좌표에다가 방 위의 Z좌표까지 해서 3개의 좌표가 필요하죠. 이때 X, Y, Z는 뭐예요? 공간 좌표요. 이제 아까와 똑같은 방식으로 독립변수가 3개인 경우에 방향도함수, 즉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는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자, X, Y, Z 3개의 공간 좌표가 있다. 아까 여기서는 공간 좌표라고 할지라도 그 공간이 평면이었죠. 고로 공간 좌표는 x, y 2개였기 때문에 평면이란 말이야. 이 평면의 x, y 각각의 좌표점에서 함수값 f 그것을 구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쪽 z축 상에서의 값들은 전부 다 종속변수 값인 치역이죠. 치역이 레인지.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까 방 안의 온도를 얘기할 때처럼 X점, Y점, Z점 이 모든 공간의 점들이 전부 다 뭐야? 공간 좌표들이야. 공간 좌표들이. 이때 P0점, 즉 X0, Y0, Z0라는 이 P0점에서 온도를 예를 든다면 T 해놓고 X0, Y0, Z0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런데 이 방 안의 온도가 위치를 살금 바꿨을 적에 얼마만큼 온도가 변화하겠는가, 즉 온도 변화율이 얼마만큼 되어지겠는가,
어떤 경우에 위치를 살금 바뀌었을 적에 그 위치 변화에 대한 방한 후 온도 변화율은 어떻게 되어지겠는가, 그것을 구하고 싶다 그 말이야. 그것을 구하려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질문을 해야죠. 어느 쪽으로 변화시키면서 온도 변화를 측정해 볼까요?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러한 식으로 이제 방한 후 온도 변화율을 관측하고 싶어. 즉 말해서 P0점부터 P지점까지 방향을 이렇게 설정해 놓고 이 방향에 대해서 온도 변화율이 얼마나 되어질까, 그것을 한번 계산해 보고 싶다 그 말이야. 그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아까와 똑같은 방식으로 해 볼 거야. 자, 먼저 du의 fp0 이렇게 놓았잖아요. 여러분들 아까는 어떻게 했습니까? du의 f 그냥 그렇게 해 놓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du의 fp0 벡터 그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서 p0 벡터 이렇게 해 놓은 것은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du의 f 해놓고 p0점이기 때문에 x0, y0, z0 그렇게 대입해 줘야 되잖아요. 그 세 개를 다 대입해 주기가 귀찮으니까 여기에다 그냥 p0 벡터 이렇게 적어 놔줘. 그러면 p0 벡터라는 것은 p0점을 p0 벡터로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를 해 두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p0 지점에서 함수 f u 방향에 따른 변화율을 계산해 보고 싶다. 이 함수 f란 것은 온도가 될 수도 있고 바닷속 압력 분포가 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많네. 일반적으로 함수 f라고 잡겠다. 그러면은 P0 지점에서 U 방향으로 변화율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것도 역시 리미트 H가 제로로 갈 때, 이때 H라는 것은 이 벡터 크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P0와 P점까지의 거리가 되어지겠다 그 말이야. P0점부터 P점까지의 방향은 무엇이 나타내고 있어? U 캣이 나타내고 있어. U 캣이. 그렇기 때문에 P0점은 X0, Y0, Z0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P0점을 좀 멋진 표현으로 여기에다가 벡터 표시를 해서 나타내 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물론 여기서는 벡터 표시 없이 나타내 버렸는데 벡터 표시를 해줘도 그것이 벡터를 가리킨 것이 아니고 그 점을 가리키구나 라고 서로가 약속이 되어지면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고로 이 P0점은 X0, Y0, Z0인데 P점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여기서 이 벡터가 HU 캣이라고 했을 적에 P점은 X0 플러스 HA, Y0 플러스 HB, Z0 플러스 HC 그렇게 되어지겠죠. 단 A, B, C 이것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이냐? 바로 U 단위 벡터의 성분들이요. A, B, C는 U 단위 벡터의 성분들은 또 단위 적으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감마 그렇게 적어지죠. 여기서 알파는 뭐고 베타는 뭐고 감마는 뭐예요? 이 U 단위 벡터가 X축과 이루는 각이 알파고 Y축과 이루는 각이 베타고 Z축과 이루는 각이 감마예요. 즉 방향을 나타내는 그것은 단위 벡터와 그 축 사이의 코사인 값으로 표현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왜 여기서는 아까 사인 세타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졌습니까? 아이고,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세타잖아요. 즉 U 단위 벡터와 X축과는 관계가 세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 그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런데 이 U 단위 벡터와 Y축과는 각도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90도 마이너스 세타잖아요. 얘를 세타로 했다면은 고로 코사인 90도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준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도 이것을 알파라고 하고 이것을 베타라고 했다. 그러면 코사인 알파 또 코사인 베타 그렇게 해줘야 돼. 그런데 이 차원에서는 이거 하나를 세타로 나타내주면은 이것은 당연하게 90도 마이너스 세타이기 때문에 곧바로 사인 세타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 정의를 그대로 또 적어 보겠습니다. 리미트 h가 제로로 갈 때 그대로 적어주고 h분의
h분에 그대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f의 p라는 것은 이 p점 좌표를 넣어준 거죠. f의 p라는 것은 f 해놓고 x0 플러스 ha 또 y0 플러스 hb 또 z0 플러스 hc, 아까 여기 해준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따라갑니다. 마이너스 해주고 f의 p0라는 것은 f의 x0, y0, z0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이것을 아까 여기서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일일이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은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그레이드 f의 x, y, z 다트 u cat 그렇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아까 여기에서 일일이 얘를 빼주고 더해주고 해서 계산을 쫙 해준 결과가 이렇게 나왔듯이 이 단계에서도 뭔가를 빼주고 더해주고 그것을 다 하게 되어지면은 최종 결과가 그레이드 f의 x, y, z 다트 u cat 이렇게 나온다 그 말이야. 이것은 여러분들 이것이 왜 이렇게 되어지는가 라는 것은 이것을 잘 보고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거야. 그런데 그 스튜어트 미적부나 그런 책들을 보면은 또 달리 멋지게 정의해 놓은 것도 있는데 그것도 좋지만은 이것이 더 훨씬 직관적이어서 이걸 선호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레이드 F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레이드 F 이것은 3차원에서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집니까? 일단 2차원에서 그레이드 F는 어떻게 되어졌냐면은 x 캡 해놓고 파셜 F 오버 파셜 x 플러스 y 캡 해놓고 파셜 F 오버 파셜 y 이렇게 되어졌단 말이야. 3차원에서는 만약에 이것이 3차원이라면은 플러스 z 캡 해놓고 파셜 F 오버 파셜 z 그렇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2차원에서 그레이드 F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지는데 3차원 x, y, z 공간에서는 여기에 뭐가 하나 더 따라 붙냐면은 플러스 z 캡 해놓고 파셜 f 오버 파셜 z 그게 따라 붙는다 그 말이에요. 고로 이것은 3차원에서 그레이드 f이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 그리고 이 유벡터는 a, b, c 이렇게 되어졌잖아요. 같은 성분끼리 곱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성분은 이것의 x성분 a 또 y성분은 이것의 y성분인 이거 또 z성분은 이것의 z성분인 c 이렇게 곱해진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그레이드 f 다트 u 캣이 이제 실내로 f의 x, y, z가 x, y의 제곱, z의 세제곱 이것일 적에 그레이드 f를 한번 계산해 보라. 이러한 문제를 한번 봅시다. 먼저 x로 편미분 해가지고 x캡 붙여주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x캣을 앞에다 써줘도 되고 이 뒤에다 써줘도 되는데 이 뒤에다 써주면은 나중에 f가 달라붙을 적에 쬐게 좀 혼동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앞에다가 많이 써줘. 그러면 자 보세요. f가 이것일 적에 그레이드 f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x캣 먼저 적어주고 이것을 x로 편미분하면은 y제곱 z의 세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플러스 또 y캣 적어주고 이것을 y로 편미분하게 되어지면은 2xy z의 세제곱 2xy z의 세제곱 그렇게 되어지고 또 z캣 적어주고 이것을 z로 편미분 해주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이때 점 1,1,1에서 그레이드 f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 그레이드 f 값에다가 x 대신에 1, y 대신에 1, z 대신에 1 그거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이것은 x 캡만 남고 이것은 2y 캡만 남고 이것은 3z 캡 그것만 남지요. 이제 이 문제 봅시다. 함수 f의 x, y, z가 x, y, z 점에서 변할 때 최대로 변화가 발생한 방향은 어떤 방향이 되겠느냐. 지금까지 문제를 역으로 내놓은 거죠. 지금까지는 방향을 주어지고 그 방향으로 함수 f 변화율이 어떻게 되어지겠는가 라는 방향 도함수를 여쭤봤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함수 f가 변하는 값을 줬잖아요. 그 변하는 값은 얼마로 줬어? 최대로 변한다. 그렇게 줬어. 최대로 변할 적에 그 변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겠는가 거꾸로 여쭤본 것이죠. 그러면은 그대로 수식을 써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함수 f가 u 방향으로 변한다고 했을 적에 그것의 변화율 D의 U의 F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레이드 F 닷 U cat 그렇게 되어졌잖아요. 이때 무엇을 결정해라고 했어요? 이 U 캡이 어떤 방향이 되어져야 F 변화가 최대가 되어지겠는가? 그것을 여쭤봤잖아요. F 변화는 TF잖아요. TF긴 TF다고 할지라도 어느 쪽 방향으로 뭔 줄은 몰라도 U 캡 방향으로요. 그래서 F 변화량인 DF는 무엇에 비례를 하게 되냐면은 D의 U의 F에 비례하게 되어지죠. 왜 그래? D의 U의 F 이거 자체가 리미트 H가 제로로 갈 적에 H분의 TF잖아요. 단 그 방향은 U 캡 방향으로 고로 DF가 H분의 TF, 즉 DU의 F에 비례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F가 최대의 변화가 일어나는 방향은 DF가 최대로 일어나는 방향을 찾으면 될 것이고 DF가 최대로 일어나는 방향은 바로 DU의 F가 최대로 일어나는 방향과 같다. 고로 여기에서 이 U 방향이 어떤 방향이 되어져야 이것이 제대로 되어질까? 간단하죠. 이것은 닷트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1이잖아요. 고로 이것과 이것이 같은 방향이기만 하면은 이것이 최대가 되어지겠죠. 왜? 코사인은 0도일 때 1로 최대값이 되어지기 때문에 고로 U 캡 즉 U 방향을 그레이드 F 방향으로 잡아주면 되겠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U 캡을 그레이드 F 방향으로 잡는다 이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온도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온도는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흘러가잖아요. 더 정확히 말하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 에너지가 흘러가서 높은 곳의 온도는 낮아지고 낮은 곳의 온도는 높아지죠.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쪽이 10도야. 그런데 이쪽은 9도, 이쪽은 10도, 이쪽은 11도, 이쪽은 12도야. 그러면 10도인 이곳에서의 온도는 어느 쪽으로 흐를 것 같습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은 열 에너지가 어느 쪽으로 제일로 급격하게 흐르겠냐 그 말이야. 그러면 답 뭐요? 10도에서 9도 쪽으로 에너지가 흘러가겠지요. 10도에서 10도로는 같은 온도이기 때문에 열 에너지가 안 흐를 것이고 10도에서 11도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열 에너지가 흐를 리가 없죠. 이런 식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어떤 지점에서 온도를 T라고 했을 적에 열 에너지의 이동 방향, 즉 온도의 가장 급격한 이동 방향은 어떻게 정하면 되어지겠습니까? 이 온도 T의 함수에다가 그레이드를 채워가지고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은 이 방향이 온도가 가장 많이 흘러가는 방향이 되어지겠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봅시다. 방바닥 온도가 TXY야. 즉 2차원 평면이에요. 방바닥이 TXY가 X 플러스 Y로 정해졌다고 했을 적에 1,1인 지점에서 온도는 어느 방향으로 변하겠는가? 그렇게 여쭤봤죠. 봅시다. 일단 방바닥을 X, Y 좌표로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좌표를 1, 2, 1, 2 여기까지만 적어줬어. 좌표를. 그러면은
각각의 차표점에서 온도를 빨간 글씨로 한번 적어줘 볼게요. x 플러스 y가 온도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점에서 온도는 x좌표는 1, y좌표는 0이기 때문에 1. 이 점에서 온도는 2가 되겠죠. 이 점에서 온도는 x좌표 1, y좌표 1 합치면 2. 이 점에서 온도는 1, 이 점에서 온도는 3. 이렇게 해서 각각 그 포인트마다 빨간 글씨로 적어진 것이 그 포인트에서의 온도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1,1인 이 지점에서 온도는 얼마라고? 2야. 그러면은 이 지점에서 온도는 어디로 흐를 것 같아? 요리도 흐를 것 같고 요리도 흐를 것 같죠. 왜? 여기는 2도인데 여기는 1도이기 때문에. 근데 어디로 절로 온도가 많이 흐를 것 같아? 즉 열 에너지가 많이 흐를 것 같아. 바로 2도에서 0도 쪽을 향하겠지요. 즉 말해서 열 에너지가 최대로 급격하게 흐른 곳이 바로 2도인 이 지점, 1,1인 지점에서부터 원점을 향하는 이 방향이 열 에너지가 가장 많이 흐르는, 즉 온도가 제일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 방향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1,1인 지점에서 온도는 어느 방향으로 변하겠는가? 엄밀하게 말하면 어느 방향으로 가장 많이 변하겠는가?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바로 화살표 끊는 이 방향이다. 이 방향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이 방향은 반대 방향이죠. 그러면 보십시다. 아까 했다시피 마이너스 그레이드 T 방향이 온도가 가장 많이 흘러가는 방향이라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온도는 열 에너지야. 그러면 마이너스 그대로 적어주고 그레이드 T 여기에다가 그레이드를 적용시켜 볼까요? 그러면 x캡 파셜 t 오버 파셜 x 플러스 y캡 파셜 t 오버 파셜 y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고로 마이너스 그대로 적어주고 x캡 그대로 적어주고 파셜 t 오버 파셜 x는 20으로부터 1 플러스 y캡 그대로 적어주고 파셜 t 오버 파셜 y는 20으로부터 1 고로 마이너스 해놓고 x캡 플러스 y캡 그렇게 되어지죠. x캡 플러스 y캡이 뭐야?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이 반대 방향 맞지요? 고로 이 화살표 방향이 열 에너지가 제일로 급격하게 흘러서 이쪽 온도가 제일로 잘 떨어지는 그 방향이 되어지겠더라 그 말이야. 여러분들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